자, 그다음에 통칙 5를 보겠습니다. 통칙 5를 보면은 쭉 넘어가시고 통칙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종속적 분류 규정 아닙니다. 종속적. 자, 이제 또 슬슬 해볼까? 자, 보면은 이제 통칙 1 같은 경우에는 통칙 2 같은 경우는 최우선 분류 규정. 자, 항상 압축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압축해야 돼. 최는 최우선 분류 규정.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호의 용어, 그다음에 관련 주 규정에 따라서 법정의 목소생의 품목 분류가 되겠다. 이게 습관 들이셔야 돼. 복습 어떻게 했어요? 통칙 1은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세 가지가 있다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안 까먹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참조. 두 번째 뭐예요? 법정의 목적의 품목 분류는 제. 세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에 따르겠다. 끝. 그럼 외운 거야. 끝. 두 번째 같은 경우 통칙이지. 통칙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다? 통칙이는 가고 나가 있어. 가고 나. 가고 나는 뭐다? 가는 미분 미불. 미분 미불. 이거 한번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미불 같은 경우는 뭐다?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완성 분류되겠다. 끝. 그다음에 통칙 3, 나 같은 경우에는 뭐다?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지. 자, 특정한 재료 또는 물품에는 각호 열거된 재료 또는 물품에는 이게 나왔잖아. 이게 핵심이지. 그다음에 이제 통칙 3 통칙 3 같은 경우에는 가고 나고 다가 있지. 얘는 뭐다? 협. 본질적 특성. 최종호 분류한다. 최종 분류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쓰는데 알아들어야 돼. 미분이 뭐야? 그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근데 집에 갔는데 환불은 안 될 거야. 그래서 협 같은 경우에는 협의어 우선 분류원칙. 협의적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보다 우선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만 어떠한 호가 어떠한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대해서 뭐다? 일부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경우에는 뭐다? 동등한하게 표현한 것을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 같은 경우 뭐를 어떻게 보겠다? 구성 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료에다가 다 분류가 되겠다라는 소리지. 자, 그다음에 소매용 세트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다. 일요제라는 게 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러분들 옆으로 뚝뚝뚝 지금은 어설프게라도 기억이 나야 돼. 얘를 보면은 이게 뭐라고 쓴 거야? 글씨를. 그럼 본질의 특성이 나와야 돼. 본질적 특성.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최종호 분류원칙.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최우선 분류 규정. 얘는 뭐다? 종속적 분류 규정. 얘도 뭐다? 종속적 분류 규정. 통사 같은 경우는 유사물품이죠? 유사물품. 얘도 뭐다? 종속적 분류 규정이지. 왜 종속적이야? 1보다 얘가 우선하지가 않아. 뭐다? 1, 2, 3보다 얘가 우선하지가 않아. 1, 2보다 우선하지가 않아. 얘는 1, 2, 3보다 우선하지 않아. 그래서 뭐다? 종속적인 것이야. 종속적. 그 다음에 이제 통칙 5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별개입니다. 통칙 5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이제 보충적 분류 규정. 보충적 분류 기준이라고 해. 왜냐하면 통칙 5 같은 경우 가고 나가 있거든요. 가고 나가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이제 약간 포장이 되어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거나 뭐다? 어떠한 케이스나 함께 수입되는 게 때는 때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케이스나 포장이 안 되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분류 기준이야. 보충적 분류 규정.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세요. K가 있고요. 포가 있어요. K는 뭐냐면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다음에 포는 뭐냐면은 포장 재료 또는 포장 용기예요. 포장 재료 또는 포장 용기. 그래서 보다 K포야. 자,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예시가 하나 있어. 뭐냐? 자, 여기 바이올린 있다. 바이올린 뿅 하고 나와 있다. 바이올린 있다. 바이올린은 악기예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악기가 91위에 분류된다 해가 이거 모르는 건 뭐라고 절대 안 해. 하지만 왔나? 예스 복습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 안 나면은 이거는 힘들어. 힘든 거예요. 혼을 썼는데 혼이 뭐지? 그럼 나와야 돼. 혼합물. 복이 뭐지? 복합물. 그럼 그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무리라고. 악기는 91위에 분류가 돼. 그 중에서 92025가 뭐냐면은 관악기예요. 관악기. 트럼펫이나
뭐라 그래 플룻이거나 뭐 하모니카나 그런 것들이 관악기야. 약간 좀 울림으로써 소리 내는 것들은 다 구이공에 분류가 돼. 또는 뭐 현악기 그런 것들. 얘도 이제 울림통이 있으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악 같은 경우에는 구이공에 분류된다. 구이공유. 그런데 그래서 악기는 그래서 이거는 뭘 그린 겁니까? 기타랬네? 아 바이올. 이 바이올린은 뭐야 씨. 딱성부려도 바이올린은 이제 구이공에 불린다. 구이공에.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되지가 않아요. 바이올린 어떻게 수입되냐? 케이스가 있겠지. 케이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요러한 모양의 케이스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뭔다? 여기다 넣고 예,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제 누나들이 여기다 등짝입니다. 등에다 메고 예, 다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케이스랑 함께 분류가 돼. 근데 케이스는 어딘지 아세요? 케이스는 HS 코드가 재질을 불문하고 42025야. 4202. 나중에 이렇게 다 됩니다, 여러분들. 딱 나와. 나중엔 4205야. 4202는 이제 그 뭐냐? 가죽재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재질 불문하고 4205는 케이스가 분류가 돼. 케이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렇게 수입됐다. 이게 넣어 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있든지 그렇게 수입됐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얘 따로 분류하고 얘 따로 분류를 하겠지.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에다가 함께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뭐다? 이 전체를 다 어디 분류된다? 92025에 분류될 수가 있어. 전체를 다. 전체다. 그래서 보면은 요건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요건. 얘는 특, 장, 함, 정 이라는 요건이 있어. 요건. 그래서 케이스 같은 건 뭐냐면은 저 케이스에다가 뭐 다른 짐 같은 건 넣으면 안 돼.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얘는 뭐야? 오로지 바이올린은 담기 위한 용도라고. 그 이외 용도는 없어. 그 이외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특정한 물품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채가 있지? 활 있잖아. 특정한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지거나 똑같진 않아. 규정이랑 적합하게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뭐다? 내용물과 함께 장기간 함께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뭐다? 함께 제시가 돼야 돼. 함께 제시. 저건 뭐다? 정상적으로 수입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판매가 돼야 돼. 정상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가 돼야 돼.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되겠다 바이올린과 함께 분류가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보니까 관세법 몇 조가 기억나세요?